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10월 한 유명 유튜버가 업로드한 배달시킨 피자와 치킨을 배달원이 빼먹었다 라는 영상이 조작임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죠. 모든 정황이 드러난 지금에야 조작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영상을 쉽게 믿었던 이유는 실제로 배달 음식을 빼먹는 탓에 일명 배달 거지라 불렸던 소수의 배달원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게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음식점 사장님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도둑질을 자행했는데요. 따로 신고할 도리가 없었던 소비자들은 애꿎은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괜히 배달기사를 고소했다가 해당 가게 배달은 맞지 않겠다는 식의 복수를 당할까 싶어 쉽사리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배달앱 측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으니 이 배달 거지들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요. 아니,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배달 음식을 빼먹고 당당히 인증샷을 올려놓기까지 했죠. 하지만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 배달앱 업체 측에서도 사라진 음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끔 약관을 시정하면서 이 배달 거지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럼에도 사장님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원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지 못하도록 하는 배달 안심 스티커 등을 붙여 음식을 보내고 있죠. 휴, 이 배달 거지들은 이제 법의 심판 앞에 그 기세가 꺾였으니 다행이지만 이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모두의 속을 꽉 막히게 했던 빌런들은 더 있는데요. 오늘 저희 랭킹스쿨이 그 고구마들을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사이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고 보니 처벌이 가능했던 최악의 빌런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사칭 빌런. 내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다면, 거기에 내 사진들을 활용해 나인 척 행세까지 하고 있다면 정말 소름 돋겠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당장이라도 참교육을 하고 싶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초상권을 검색해보지만 어라?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은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위법 행위가 없다라며 반려를 당하기 일쑤라는데요. 하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사실 초상권이 아니라 나의 명예에 초점을 맞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상한 사이트에 가입해버려 피해자를 곤란한 경우에 빠뜨리기까지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양한 사측의 종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사건에 따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법안을 적용시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직접 호스팅 업체에 연락해 사이트 접근 차단을 신청하면 더 이상 나의 사진이 떠돌아다니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시대가 발전하며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물샐 틈 없는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위 족보빌런. 대학교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랬는데 마음대로 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생긴댔는데 막상 대학에 입학해 산더미 같은 과제들과 학생 때와 다름없는 시험 공부까지 맞닥뜨리게 되면 나 돌아갈래! 하며 눈물을 흘리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매일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설마 몰래 공부를 한 건가 싶지만 그 비밀은 바로 족보에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시험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정리해 놓은 족보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시험지를 미리 받아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족보는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공유되는 경우가 대다수. 인맥이 부족한 사람들은 족보를 볼 수 없고 자연스럽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를 해도 그러니까 너도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 라는 족보 빌런들의 비웃음만 돌아오기 일쑤라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족보 공유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에 따르면 족보를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어긋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열심히 만들어둔 문제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개인적 이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영리적 목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에이, 족보 하나 때문에 직접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한다니 그건 좀...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규정을 통해 족보를 막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족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결국 이 족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돌려쓰지 않는 교수님들의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겠지만 그 이전에 족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각도기 댓글. 올해 6월 IUC가 악성 악플러에 대한 고소 결과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했었죠. 이처럼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선처 없이 강경한 태도로 악플러들에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게시물들을 작성하는 빌런들이 조금은 줄어드나 싶었는데 이들은 고소를 당하지 않는 댓글, 일명 각도기를 공유하며 더더욱 교묘하게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를 생략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거나 고소가 두려우니 메모장에 욕을 대신 쓰겠다 라는 뜻의 메모장 켰다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인데요. 이런 댓글은 절대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며 악플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빌런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각도기 댓글들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에 따르면 이런 댓글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외국어나 모스부호를 이용해 악플을 달더라도 누구나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법무법인 해유의 안성열 변호사 역시 주어가 없어도 제3자를 비난하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표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각도기를 지켰으니 난 고소당할 걱정이 없다와 같이 의스댔다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비칠 수 있다고 하니 어디서 이렇게 댓글 달면 안전해 라는 헛소문을 듣고 악플을 달아서는 안 되게 아니 그냥 악플을 안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못할 이야기는 댓글로도 쓰지 말자고요. 1위 층간소음. 쿵쿵쿵쿵 잠들기만 하면 들려오는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한 층간소음이지만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꾹꾹 참거나 사적인 복수를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복수를 하겠다고 소음으로 맞대응을 했다가 역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사례까지 알려지며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올해 1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서울 모 아파트의 입주민 A씨가 윗집으로부터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시원한 참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통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있다고 하는데요. 규칙에서 정한 소음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그간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소송이 걸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보복성 소음을 낼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악기나 전자기기로 일부러 한 거 아닌데요? 식의 소음을 낼 경우 역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물 흘러가는 소리만큼
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살살 걸어다녀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부실공사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이웃 주민들 간의 정은 못 나눌 망정 화만 나누지 않도록 조금만 튼튼하게 소리가 울리지 않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 운전면허증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되도록 법이 개정됐죠.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여업체들은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운전면허증 인증이 통과되거나 아예 면허증이 없어도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무면허 킥보드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 이 무면허 빌런들을 참교육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번호판이 존재하지 않는 킥보드의 특성상 불법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두더라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공유 킥보드의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주차선 안에 킥보드를 넣지 않으면 반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두어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법전 역시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빈틈을 악용하는 빌런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